네, 반갑습니다. 신길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초 공공재개발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2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 여러분, 저는 신길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에서 다음 주 초에 2차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관련 보도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앞서서 그러니까 지난 24일이죠. 24일 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발표가 되고 또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탄력을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엊그제 통과됐던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사업 공모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정책 차원에서 발표됐던 거고, 이후에 추후에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안 입법이 돼야만이 그 사업이 법적으로 완성도가 되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9월 달에 9월 1일이죠. 제가 관련 법안을 갖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해가지고 개정안 해가지고 일부 개정안 해가지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월 1일자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쭉 관련 논의를 국회 상임위라든지 또 논의를 하다가 최근 24일 날 지난 24일 날 통과됐죠. 근데 통과된 와중에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이 애초에 발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안을 폐기하고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당초 안 하고 바뀌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변경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재개발 관련 법률 도입 취지는 당초 천준호 의원이 발의했던 거나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아니랑 동일합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LH 특이역 사태로 인해서 일부 신길1구역도 마찬가지고 상당수 지역에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이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민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일부이긴 하지만 의견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 신길1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특히 저희 신길1구역처럼 주민들 간 이렇게 불신이 심했고 법정 소송이 계속 이어왔던 지역, 그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민간 재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처럼 건설사에서 대여금을 줘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때 사업을 못하면 그간에 투입됐던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민간 개발사에서 건설사에서 일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사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게다가 이제 민간으로 하기에는 노후도 문제, 신축 빌라가 지금 최근 계속 저희 신길1구역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로 인해서 결국은 제대로 사업도 하기도 전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서 결국은 재개발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같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재개발하기 엄청 힘든 지역, 현실적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의 힘을 빌려서 특급 소방수죠 말하자면 공공의 힘을 빌려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바로 공공재개발이에요. 공공재개발. 따라서 저희 신길1구역 같은 지역은
반드시 제가 보건대 이런 물론 뭐 이후에 또 법안이 바뀌고 또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조만간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 사업 유형을 따라서 개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신속한 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분들도 제 의견에 동조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애초에 당초 천준호 안 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는 안 하고 무엇이 달라졌냐? 일단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그 천준호 안에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일종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가름하는 의제하는 그런 용어이고 그 조항인데 그 조항과 그 용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바꿨습니다. 즉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구역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표현을 바꿔서 그냥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전체 그 문안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주의할 아셔야 될 부분들이 신설 조항이 좀 있습니다. 신설 조항이 좀 있는데 당초 안에는 그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별도로 지정이 안 했는데 아마 이사 대책 당시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을 동의서 제출 기한을 1년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조항 이사 대책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개정안 바뀐 안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가령 저희가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1년으로. 제가 관련된 법조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 그러면 관련된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101조 3항인데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호에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래야 하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년을 시한을 정해놓고 혹시라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었는데 연장이 또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탈에서 2년을 시한을 준 겁니다.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이 또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LH에게 이제 사업 시행권을 넘겨주는데 사업 시행권을 넘겨주는 동의서를 진구하는 그 기간이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에. 1년까지도 사실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3개월 이내 67%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몰 비용 일몰제 기한을 이렇게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이었던 아무튼 정비구역 지정해보면 그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짓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침해하는 행위는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사업도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분란이 자초됩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지금 이번 법안에 1년을 시한을 정해놨다. 1년 내에 저희가 67% 동의서, 땅 면적으로는
50% 이걸 반드시 진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뭐 또 관련된 조항인데, 5호인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래 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예정구역 지정된 이후에 2년 내 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2년 내가 아까 말한 사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음 주 초에 지금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발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법조항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 주 초에 예정구역 지정을 하고, 저희가 그로부터 이제 LH의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또 1년 내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쭉 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절차 일부 이제 뭐 변경된 게 있지만은 뭐 크게 뭐 변경된 건 없어요.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뭐 전에 제가 쭉 용적률 완화 100%에서 120%, 그리고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분 중에서 50%를 임대분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뭐 그 전에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 법률안의 뭐 가장 큰 특징은 여하튼간에 LH나 SH를 공공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시켜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신속성, 투명성, 통합심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안이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하셔도 괜찮은데,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이제 본 속도를 낼 수 있다. 본 속도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 속도를 낼 수 있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 저희 신규 1구역이 과연 포함돼서 발표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곳이 파이널에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약 20곳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1구역은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당일까지는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저에게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